이번 시간에는 크로노스,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새로운 통치, 신들의 왕이 된 크로노스, 그 크로노스와 크로노스의 자식들 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크로노스는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통치권을 이제 획득을 했는데 가이아하고 한 약속을 어겼어요. 왜냐하면 가이아는 크로노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 자식, 가이아의 자기 자식이죠. 가이아의 자식, 그리고 크로노스의 형제예요. 키클롭스하고 헤카톤 케이레스를 그 타르타로스로부터 구출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다시 그걸 구출했는지 여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는 구출했다가 다시 감금하는, 크로노스가 다시 그 형제들을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또는 위협적이기 때문에 타르타로스에 다시 감금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가이아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언을 하죠. 약간 저주스러운 예언을 합니다. 크로노스, 너도 너희 자식들 그들에게 제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이제 그 부모가 들려준 그 예언, 그것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낳을 건데 자기 자식을 낳으면 똑같은 그런 운명에 처해지는 거잖아요. 부모와 똑같은, 우라노스와 똑같은 운명에 처해지니까. 그래서 크로노스는 일단은 자기 누나예요. 사실 레아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자식을 제거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아하고 사이에서 난 자식들, 첫 번째가 헤스티아예요. 두 번째가 데메테르, 헤라, 그 다음에 하데스, 포세이돈, 마지막 제우스. 근데 제우스 낳기 전에 그 5 아이들을 크로노스가 모두 삼켜버렸어요. 집어 삼켜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아이들이 낳으면 자기 그 통치권에 위협이 되고 자기도 이제 쫓겨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 집어 삼켜버렸는데 마지막 제우스가 낳을 때 그 어머니 레아가,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부인이죠. 어머니 레아가 도저히 이것을 참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식들을 낳는 족족 잡아 삼켜 버렸으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레아가 어떤 걸 하냐면 자기 부모인 우라노스하고 가이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간청을 해요. 크로노스 몰래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그 계략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청을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듣고서 들어줘요. 그래서 계략을 설명해 주죠. 계략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다 집어삼키니까 포대기에 돌을, 제우스를 낳거든. 제우스를 크레타 섬에 데리고 가서 그쪽에서 이제 피신을 시키고 대신에 돌을 크로노스에게 주라는 거예요. 포대기에 싸가지고 감싸가지고. 그래서 레아는 부모가 시켜준 대로, 알려준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밤을 틈타가지고 크레테 섬에 제우스를 숨겨요. 그리고 와가지고 큰 돌덩이를 이제 강보에 싸서 포대기에 싸가지고 크로노스에게 줍니다. 그럼 크로노스는 그것이 자식인지 알고, 레아가 낳은 자식인지 알고 삼켰어요. 뱃속에 집어넣은 거죠. 근데 이제 이후에 제우스는 크레테 섬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요.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힘도 잘하고 용기도 잘하고, 그렇게 잘 자라고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여기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이아의 교활한 조언과 제우스의 힘과 계략에 패하여 자기 자식들과 돌덩이를 토해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가이아의 교활한 조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이아가 아마 크로노스에게 이런 이제 뭔가를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제우스가 힘과 계략에 의해서, 그 계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승에 의하면 메티스 여신이 그 구토제를 주어서 그 구토제를 제우스에게 먹였다. 근데 제우스가 아니고 크로노스에게 먹였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어떻게 크로노스에게 갔을까? 그것은 가이아의 계략, 교활한 조언 덕택이었던 것 같아요. 가이아가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크로노스를 아둔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제우스 자기 아들을 못 알아본 것이고, 그래서 제우스는 자기 힘과 계략에 의해 가지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형제들을 토해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토해내지는 거죠. 맨 마지막에 돌덩이를 먹었잖아요. 돌덩이부터 토해내졌어요. 그래서 돌덩이가 토해내지고 포세이돈, 그다음에 하데스, 헤라, 데메테르, 헤스티아가 토해서
아버지 몸속에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우스는 자기 형제들과 더불어서 이 크로노스에게 대항을 하죠.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이 전쟁이 이제 10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제우스가 어떤 천둥, 번개 이런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결코 제우스에게는 유리한 상황도 아니었고, 티탄들은 벌써 티탄이 12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힘도 굉장하고, 근데 제우스는 자기 형제들이 제우스 포함해서 6밖에 안 되니까 쉽지 않은 싸움이었죠. 그래서 티타노마키아라고 하는데, 티탄들이, 마키아는 전쟁,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벌어졌는데, 이 가이아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타르타로스에 갇혀있던 헤카톤 케이레스, 퀴클롭스들을 그들이 도움을 얻으면 너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와 그 형제들은 퀴클롭스하고 헤카톤 케이레스를 이제 구출해요. 그리고 퀴클롭스는 제우스에게 천둥 번개를 만들어줘요. 굉장히 지혜로운 신입니다. 퀴클롭스는. 그리고 포세이돈에게 삼지창도 만들어주고, 하여튼 무기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헤카톤 케이레스는 100개나 된 손, 그 삼형제니까 손이 전체 3명에서 300개가 되겠죠. 그것으로 돌덩이를 던져가지고 티탄 신들을 거의 묻어버리는 그런 활약을 펼칩니다. 그래서 티탄 신족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이 새로운 신들, 제우스와 그 형제들, 보통 이제 올림푸스 신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들이 거쳐가 이제 올림푸스의 산 정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 제우스가 모든 영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제우스와 3형제 있죠. 그러니까 포세이돈, 하데스.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쨌건 3형제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세계를 3분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제우스가 맡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그 다음에 하데스는 지하세계를 다스리게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능력에 의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제비뽑기로 그랬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일리아스 15권 168행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이 배경은 헤라가 워낙에 이제 제우스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아카이오이족이 굉장히 밀린단 말이죠. 아카이아군이 트로이군에게. 그리고 제우스는 모든 신들에게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려요. 그러니까 신들이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헤라가 제우스를 유혹해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이제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포세이돈이 아카이아 군에 들어가서 굉장히 이제 활약을 펼치고 도움을 많이 주는데, 그 제우스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포세이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라에게 당신의 교활한 그 계략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니냐 했더니, 헤라는 이제 포세이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고, 포세이돈이 혼자서 알아서 저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빠져나가죠. 그래서 제우스가 이리스를 부릅니다. 전령의 신이죠. 무지개의 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말을 썼어요. 제 15권 168행에 보면, 자, 날랜 이리스여, 어서 포세이돈 왕에게 가서 내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전하되 거짓 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이리스는 제우스가 한 얘기를 그대로 거의 그 녹음기 튼 것처럼 그대로 한마디도 안 빼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포세이돈에게 전투와 전쟁에서 그만 손을 떼고 신들의 종족에게로 가든지 신성한 바닷속으로 들어가라고 일러라. 그러니까 올림푸스로 오든지 아니면 너가 거하는 바닷속으로 들어가라. 만일 그가, 포세이돈이 내 말에 복종하지 않고 내 말을 무시하거든 마음속으로 곰곰이 잘 생각해 보라고 일러라. 뭐 그런 걸 예측하는 거예요. 지금 제우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할 거라는 거를. 그가 비록 강력하기로 내 공격을 버티기는 어려우리라는 것을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나이도 우위라고 자부하는 바니까. 그런데도 그는 겁도 없이 다른 신들도 두려워하는 나와 스스로 동등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지금 이리스를 보내가지고 어떤 거를 받지도 않았는데 이미 제우스는 아는 것처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겁도 없이 신들도 두려워하는 나와 스스로 동등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얘기 그대로 포세이돈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85행에 포세이돈의 얘기예요. 이제 이리스가 전해주니까 그가 강하기로서니 말하는 것이 몹시 거만하구나. 제우스가 거만하다라는 거예요. 명예에 있어서 동등한 나를 의사의 반의 힘으로 억압하려 하더니 명예로서는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나를 억압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 이제 3형제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포세이돈, 하데스, 제우스. 레아가 낳아준 크로노스의 아들 3형제로 제우스와 나 자신에 이어 셋째가 하계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데스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맨 마지막에 제우스가 낳고 그 다음에 순서로 보면 하데스 낳고 포세이돈 낳고 제우스를 낳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집어삼키고 세상에 나올 때는 거꾸로 나왔죠. 제우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포세이돈, 막내가 하데스 이렇게 셋째를 하데스로 표현했어요. 호메로스는. 그래서 모든 것이 3분되어 각자 자기 몫을 차지했지요. 우리가 제비를 흔들었을 때 나에게는 잿빛 바다가 영원한 초소로 주어졌고 하데스에게는 침침한 어둠이 주어졌으며 제우스에게는 맑은 대기와 구름 속이 넓은 하늘이 주어졌지요. 그러나 대지와 높은 올림포스는 여전히 우리 모두의 공유물이요. 그러니까 대지, 땅이죠. 이 대지와 올림포스는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어느 누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나는 결코 제우스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을 것이니 그는 비록 강력하지만 몫으로 주어진 3분의 1에 조용히 머물러야 할 것이요. 이렇게 이제 이리스에게 강하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리스가 이제 설득을 하니까 제우스가 진짜 화나가지고 어떻게 할지 아느냐 이러니까 또 지혜로운 사람은 또 복수의 여신들은 연장자를 도우니까 참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포세이돈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립니다. 이 사실 신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전승마다 조금씩 달라요. 일단은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에 사는 이야기를 좀 들려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림포스 주요 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티탄 신족들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그 티탄 신족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좀 봐야 되니까 우라노스와 가이아 이야기를 좀 들려줬고 티탄 신족 얘기했고 오늘은 제우스의 형제들에 관한 아주 간략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제우스의 자녀죠. 그 6의 자녀. 그러니까 제우스의 형제 6과 제우스의 자녀 6이 올림포스 12지신 주신 12명의 주요한 올림포스 신들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떤 설명에서 보면은 제우스가 이대산 또 이다산에서 양육되어 있죠. 사실 태어난 거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레아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제우스를 크레타 섬으로 바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랐어요. 근데 어떤 설명에 의하면 이다산이 2군데 있어요. 아나톨리아 쪽 트로이 주변에도 이다산이 하나가 있고요. 또 크레테 섬에도 이다산이 있어요. 지금 제우스가 태어난 곳은 이 트로이 지역이 아니고 크레테 섬에 있는 이다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승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전승에 의하면 이다산에서 자랐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다산은 트로이 지역이 아니고 크레테 섬이에요. 그래서 크레테에서는 제우스와 굉장히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동굴도 있어요. 제우스가 거기서 자랐다라는 그 동굴 진짜는 아니지만 어쨌건 그런 것들도 있고 크레테는 제우스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우스와 그 형제들 그리고 크로노스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